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잘 못 알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배현진이 원래 뉴스데스크 앵커가 아니었는데 파업을 철회해서 그 대가로 뉴스데스크 앵커가 됐다. 아, 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꽤 찼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허. 근데 그게 아니죠. 저는 원래 이제 그 뉴스데스크 앵커였고 파업에 동참했다가 한 100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올라와서 현업에 복귀한 거죠.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무려 100일입니다. 석 달. 뉴스를 100일을 비웠어요. 계속해서 고민했고 그러면 제가 더 그 이상으로 뉴스를 더 비우고 시청자들께 처음 드린 이 뉴스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업에 돌입할 때는 관성적으로 동료들이 하니까 라는 마음도 한켠에 있었어요. 욕먹기 싫었고. 그 제가 제 비겁함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우려면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파업이 과연 공정방송을 위한 진정한 파업이 맞느냐라는 데 제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 현장에서 본 파업의 모습은 변질돼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었고 노조원들 이 사이에서 어떤 그 무거운 공기, 여기서 이탈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도 있었고 당시 제가 메인 앵커였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와서 역사상 MBC의 여자 앵커가 파업을 거부하고 나온 적이 없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안 할 수 있다. 그 용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무서웠어요, 저도. 올라와서 방송 못할 거다라는 말씀도 이미 많이 들은 상태였고 너 동료들과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는 말씀도 들었고 앞으로 그 회사 생활이 9만리가 남았는데 외롭게 지내야 한다는 이제 각오를 한 상태였던 거죠. 언론인으로서도 어떤 굉장한 뒤에 고통이 있겠구나라는 직감도 있었고요. 그래도 누구 한 명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같은 생각을 하지만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하고 던진 거예요, 저는. 공정방송의 파업이었는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저희 사장에 대한 어떤 사생활을 이제 중점이 되면서 사장만 내려오면 그럼 공정방송이 확보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저는 생긴 거예요. 인사권자니까. 공정방송이 인사권과 얼마나 관계 있는, 제가 그런 것에 관해서 선배들한테, 사장만 그만두면 우리는 공정방송을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왜 우리 파업 현장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과 혹은 그 폴리테이너라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일방적인 응원만 해주십니까? 아니면 양쪽 모두 고루고루 와서 만약에 독려를 해주신다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 그분들이 안 오니까 이분만 부르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파업의 현장에는 우리끼리만 이 방송의 독립, 공정성을 요청하는 우리 스스로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저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메인 앵커로서 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겠다. 선배께서 저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대의를 위해서 너의 소위는 접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그쯤 됐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파업의 대열에서 철회를 하고 그렇죠. 앵커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아까 비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은 뉴스 앵커나 방송에 임하는 사람들 모두 그 가장 준엄한 대상은 시청자여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먼저 제 동료들에게 미움받기 싫었고 혹은 그 막연한 공정방송에 대한 그 깊은 생각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라는 창피함도 있었어요. 그걸 잠시 잊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올라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판단은 시청자들께서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노조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장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곳을 우선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과 네. 이 근로자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MBC가 노영 방송이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 우리 언론 특히 방송이 스스로의 그 공공성을 보장받으려면 뭐 인사권, 그 네. 예산에 대한 독립성도 그렇죠. 갖춰야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네. 그런 어떤 법적인 방패막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노조원이 동의하는 사장? 이거는 저는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경영권과 어떤 방송의 공공성 거기에 네. 대해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또 각각 판단하시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예. 현 정권에 언론 탄압이 있었고 네네. 본인이 블랙리스트였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아니 그건 다 아시잖아요. 저희 그 전 사장께서 나오셔서 뉴스 출연 못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건 블랙리스트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승호 사장께서. 네, 네. 네. 제가 같이 일한 사람이잖아요. 네. 언론 탄압이라는 걸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뉴스의 일종의 최종 편집자이기도 해요.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기자들이 취재해온 그 기사를 가지고 오면 네. 저도 기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문의를 하고 그렇죠. 우리 기사가 어떻게 썼는지를 봐서 시청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고 또 이 기사의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앵커 멘트를 써서 전해드린 게 저의 그렇죠. 몫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연차가 어릴 때부터 앵커를 시작했기 때문에 멘트를 좀 이렇게 써. 이건 잘못됐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제가 뉴스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랬던 누구도. 적이 없었다. 앵커 멘트를 쓰거나 뭐 고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었다. 완전히 보장해 주셨고 오히려 제가 가서 그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잖아요. 경제나 이런 것을 제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멘트를 써요. 그러면 뭐 취재해온 기자나 아니면은 좀 그 분야에 좀 잘 해박한 담당 부장이시거나 하면 가서 저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혹시 오류가 있습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하죠.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뉴스를 하는데 야, 이 멘트 이렇게 고쳐 한 적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뉴스를 하는 동안 저한테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 격려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그 잘하고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뉴스 멘트를 그렇게 길게 쓰지 않는 앵커에 속했는데 항상 이 마음이었어요. 어린 앵커기 때문에 젊은 앵커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인생을 논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쓰는 두 줄의 글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상처를 드릴까 봐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뉴스 오랫동안 했던 거에 대한 알아주심이라고 저는 그 잘했다라는 평을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감사했었고 제가 이제 앞으로 또 현장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배현진에 대한 기대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